지금 고려 무신집권기 인물열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대승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가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상한 사람이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놈놈의 세 번째, 경대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대승은 유명해요. 다 아시죠? 경대승, 청년장군 경대승. 유명한데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래서 헷갈립니다. 경대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승이 등장한 것은 1179년 9월 16일에 장군 경대승이 정중부와 송유인을 살해했다. 이 기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 권력을 잡고 있던 정중부와 이 송유인은 누구냐면 정중부의 사위예요. 이 장인 사위 두 권력자를 경대승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죽여버린 겁니다.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한 것이 1174년 12월 18일의 일이에요.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종참이라는 승려를 비밀리에 꿰어서 이의방의 목을 베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정중부를 문화시중에 임명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날 때 얼굴로 이용되었던 정중부가 이고와 이의방이 서로 싸우는 틈에 먼저 이고가 죽고 이의방이 권력을 장악한 것을 또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것이죠. 그 정중부가 1179년에 경대승에게 죽음을 당한 거니까 정중부 집권기라고 할 만한 것은 1174년 12월 18일부터 1179년 9월 16일까지 딱 4년 9개월입니다. 정중부의 무신정변,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짧은 기간이죠.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정중부는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신정변 일으킬 때도 이의방, 이고 이런 그 행동대, 뭔가 막 뭘 하자는 사람들이 했고 정중부는 거기에 얹혀 있었던 거잖아요. 어찌어찌해서 권력의 제1인자가 되는데 이 권력을 자기가 감당을 못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했을 이 시기에 안팎이 혼란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냐면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이미 서경에서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켜요. 조위총이 무신정변에 반대하는 정변을 또 일으킨 겁니다. 자,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의방이 패배를 당했고, 이걸 또 진압하러 가겠다고 출정을 했다가 출정군에 있던 종참이라는 사람이 이의방을 죽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위총이 이의방을 죽였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조위총의 반란이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도 바로 진압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이 서경 반란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1176년에, 그러니까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 해죠. 윤인첨이라는 사람이 서경을 함락시킨 다음에 조위총을 사로잡아 죽이고 수괴, 조위총을 잡아 죽여요. 그런데 이걸로 서경 반란이 끝이 나느냐? 안 끝납니다. 조위총이 죽었는데 그 잔당들이, 남은 세력들이 계속 반란을 이어가요. 1177년 조위총의 잔당이 난을 일으켰다. 그 세력이 소멸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1178년에 이의민은 경대승 다음에 무신정권의 실력자가 되는 그 사람이 아직은 최고 실력자가 아닐 때예요. 이때 서경 반군을 참하고 승전을 보고했다.
이래서 조이총의 잔당의 반란이 한번 진압되는 것 같았는데 그걸로 또 끝나질 않습니다. 1179년에 또 서경 반군의 잔당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 서경의 반란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서경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중부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방을 죽이고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조이총의 반란을 진압하는 거였을 텐데 정중부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뭔가 정중부의 권력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거죠. 정중부 집권기에는 서경의 반란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서경 말고도 다른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일으킨 밀란이에요. 무신 집권기 밀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사료에는 남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남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지방의 도적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정중부 입장에서는 도적이지만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밀란입니다. 남쪽 지방에서 밀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남쪽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충청도 지방이에요. 충청도에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1175년 11월 5일 날 남적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때 문신들이 남적과 반란을 모의했다. 이런 혐의를 씌워서 문신들을 제거하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남적의 존재가 이때 처음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적을 잡아와라 해가지고 남적 집착 병마사라고 하는 것을 파견하는데 이 병마사가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 군사가 너무 적어서 적이 너무 많아서 사졸들이 많이 도망했으니 승려들을 모집해서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승군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고려시대 스님들은요 그냥 스님이 아닙니다. 막 무장하고 이방하고 시가전을 펼치고 그랬었잖아요. 언제라도 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었던 거죠. 오죽 급했으면 반란을 진압하라고 보낸 병마사가 스님들을 보내주세요. 스님들을 무장시켜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다음에 1176년에 또 나옵니다. 그만큼 고려의 정규 군대를 가지고 진압하기 어려울 만큼 남쪽 반란의 규모가 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남적이 예산현을 함락시켰다. 예산현은 지금 충남 예산입니다. 1177년 2월 19일 요 하루 동안 기사에 남적이 황려현은 지금 경기도 여주예요. 여주를 노략했다. 같은 날 진주는 충청북도 진천입니다. 여기를 노략했다. 여주하고 진천은요 거리가 한 7, 80km 떨어져 있어요. 한 남적이 같은 날 여주와 진천을 같이 노략질한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고요? 남적이 하나가 아니었다. 여주에도 남적이 있고 진천에도 남적이 있고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밀란을 중앙에서는 전부 남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충청도, 경기도뿐 아니라 서해도에서도 도적이 일어났다. 서해도는 지금 황해도 일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경을 주위에 두고 그 가까이 황해도, 경기도, 충청남도 여기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적으로 표현된 밀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학소는 어디냐면 지금 공주가 아니라 그때는 공주였지만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일대입니다. 대전에서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대전 사람들이 얼마나 참 싸우기 싫어하고 점잖고 암만 급해도 서두르지 않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대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대전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켰겠습니까? 무신집권기의 밀란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정중부 집권기의 조이총의 반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황해도, 충청도, 경기도 일대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걸 진압하는 것이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당연히 최고 권력자인 정중부의 책임인데, 정중부의 이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책임을 다할 만큼의 권력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 권력자의 모습,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뒤에 문화시중이라는 최고 관직에 임명이 됐지만, 그리고 최고 관직에 임명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널리 전원을 가꾸었다. 이거는 널리 토지를 막 넓혀가지고 농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배부른 일 하고, 가동과 문객들, 그러니까 가동이라는 것은 그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이에요. 문객은 정중부에게 기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차하면 사병이 될 수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동과 문객들이 정중부 세력에 의지해서 제멋대로 방자하게 군이 중앙과 지방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했다. 뭐냐면 정중부가 자기 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어디에?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키우는데 그 권력을 쓴 겁니다. 이걸 아무도 못 말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였던 거죠. 더는 더 커지지를 못한 거예요. 정중부하고 또 한 사람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위 송유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송유인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하나의 에피소드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좀 재밌는 이야기라서 여기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